네, 우리 크노텍의 부사장님의 발표를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 집행 이런 모든 전체 유럽에서 EC에 관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행정적인 부분이 번거로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들이 있습니다. EC가 저희가 표준화를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U에서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선도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ESPR과 이 DPP 관련돼서는 여전히 저희가 이제는 선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각각 서로 좀 배우면서 현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같은 배에 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이런 핵심 광물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유럽에서 많은 수입을 하십니다. 중국이라든가 2025년 6월부터 이제 중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0%입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핵심 광물들을 이 같이 밸류 체인에서 한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든가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서로 이 기술과 어프로치를 좀 접근 방식을 비교를 하면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EU에서 마련하고 있는 DPP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안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를 이미 피에르가 설명을 해준 것처럼 그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규정,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서 섬유나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적용이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QR코드가 가능합니다. 왼쪽을 보시면은요. DTP 시스템이 EC가 구축한 것이 있고 여기서 주요한 부분은 분산형 매니지 관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경제적인 주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분산형 시스템 예를 들면서 현대를 예를 들 수 있고요. 현대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이 분산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갖고 있는 이 중앙적인 시스템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EC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등록부에서 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 등록부를 통해서 식별자가 있습니다. 제품이 있고 모델, 그다음에 보텔 배치 정보라든가 각각 산업별로 배터리에 대한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이템 레벨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이 배터리 팩을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아이디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에 출시를 하는 주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 생산 쪽에서의 누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이고요. 첫 번째는 이 등록 아이디로서 고유 식별자여야 되기 때문에 EU EC에서 이 아이디를 통해서 안전이라든가 이 보안 아이템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스템 쪽에서 EU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은 식별자로서 이 경제 주체자들이 입력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또 백업도 있습니다. 이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드 파티가 제공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데이터가 이 경제적인 주체가 만약에 뭐 회사가 망하거나 해가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백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QR 코드를 하면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면 이 제품 그 배터리 규정에 관해서 보시면 107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데이터고요. 파란색 부분은요. 오른쪽은 일반 정보이고 PL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적인 이 정적인 그러니까 그 설계 단계에서 구조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확보가 되고요. 일부는 생산 정보로 올 수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일부는 동적인 데이터로서 설계서부터 예를 들면 카파 같은 정보가 처음에부터 제공이 되기는 하지만 사용함에 따라 달라지죠. 사용을 하면 당연히 카파시티 용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데이터인 이런 이 동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용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배터리가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단계인 이 배터리를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배터리를 80% 이 카파를 전부 다 했다라고 하면 이걸 태양광 쪽으로도 이것을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를 순환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게 되면은 에너지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배터리의 전 주기를 감안을 하여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EC 단계에 있어서 이런 TPP를 통해서 이 의무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군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정보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예를 보시면 이 배터리 패스를 보시면은요, 이 스캔을 하게 되면 QR, DPP를 통해서 이 규정을 기반으로 했지만 다른 그 화학이라든가 다른 산업들도 각자의 이 사양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아키텍처 아이템을 보시면은 저희가 배터리 패스를 기술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정해야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TPP를 좀 더 개괄적으로 좀 넓은 관점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규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EC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해당 이 DG 피에르 앙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국 EC에 여러 가지 총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피에르 앙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총국에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설명을 좀 살자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에는 한국의 이런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희가 총국이라고 부르는 DG는 한국의 한 미니스트리 정도 중앙 부처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당연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DPP는 하지만 또 그냥 부담일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밸류 체인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요. 디지털 관점에서 볼 때 맨 처음에 그 가치 산출에서 소싱부터 해서 사용까지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TPP를 통해서 기회를 삼아서 그들의 IT 시스템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인허 산업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LG를 한번 예를 들면은요. 제품 팔고 그 이후에는 신경 안 쓰죠. DPP를 보면은 이제 제품을 팔리고 나서도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추적이 가능하면 이것은 사실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산업이 창출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블록체인과 관련돼서 모든 새로운 이런 산업 부분을 오히려 촉진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전부 다 순환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과 EU 모두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준화가 EU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표준화 기구 센셀렉에서 이 테크니컬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저희 표준화 위원회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섯처럼 전부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저희 지금 현재 이 30가지가 넘는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중국과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DPP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자동차 산업에서 이 많은 DPP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정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2027년 2월이면 모든 배터리가 전부 다 맞출 필요는 없지만 피에르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전기차는 포함이 되고요. 경량 운송 차량이라든가 모든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다양한 배터리가 적용될 것이고요. 산업용 배터리 아까 2kW 이상의 용량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패스포트를 확보해야 됩니다. 2027년까지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TPP에 대한 혁신, 전체적인 디지털 밸류 체인을 혁신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관련된 관련된 시장의 규모가 큽니다. IT 대기업들은 이미 좀 뒤처졌습니다. 저희 표준화 노력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여러 기업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화에 대한 기회가 있고요. 수평적, 수직적 디지털 통합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자기 이런 소비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정으로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 배터리 규정이 발효가 됐고요. 이 피에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23년에 규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이제 42개월 되면은 거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 그리고 이미 표준화 작업 같은 경우에는 25년 연내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이렇게 복잡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 1.5에서 2년간 동안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 시에 엄청난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가늠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의 사양과 시스템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스펙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럽에서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각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배터리도 여기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데이터 부분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첫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스펙을 시스템하고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저희가 취급을 하긴 하지만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 조인트 합동기술위원회에서는 이 데이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저희 표준화 그룹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 EC의 일환으로서 저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다양한 제품에 대한 표준화를 정의하고 이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3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이 모든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어프로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많은 분들을 다 포괄하는 접근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표준에 있어서 다 비교를 해가면서 조화를 할 거고요. LG도 구체적으로 이미 저는 이 국제적인 표준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LG가 참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적용에 있어서 각각 예를 들면 다른 데이터 캐리어 아니면 고유 식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르게 한다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준을 제정하게 되면은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이 돼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대략적인 원칙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호 운용성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한 밸류 체인을 통해서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요. 지금 메타 스트럭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소 스킴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특히 모듈러 시스템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캐리어의 표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데이터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NFC라든가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지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굉장히 진척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가 모듈별로 지금 이것을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미 표준화에 대한 드래프트는 초안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에 6개는 이미 저희가 지금 준비가 돼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드 멤버들이 이것을 승인할 것인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 1년 이후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추진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 모든 8개의 모듈에 대한 API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여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진척을 이루고 있고요. 지금 한 1분이 남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문제가 하나 있네요. 표준화가 있어요. 다 이제 문서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가 않다. 이게 이행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4월부터는 저희가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현대 같은 기업들이 결국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점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규정에 준수를 하는지
적절성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에르가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 포인트를 바꿀 겁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전부 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4월에 이런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프로젝트 2의 범주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IT 시스템을 똑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는지, 구성 요소가 되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EU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레지스트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JTC 24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계셨던 토마스 크노테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